최근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릴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11월 초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명품 K9 자주포의 성능 업그레이드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K9 자주포의 폭발적인 인기는 잠깐 반짝하고 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K9 자주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첨단 성능도 성능이지만 막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가 막강 화력을 지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군 당국이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나 흙더미를 뚫고 들어가 폭발에 파괴하는 KT-SSM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 300mm 방사포,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T-SSM 양산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총 3,220억 원을 투입해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200여 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20km, 1에서 2m 안에서 타격할 수 있으며 지름은 최대 60cm이고 침투 관통형 열 압력탄을 사용합니다. 발사관의 수납대 발사대에서 수초 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고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복합 항법 유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9월 공개한 시험평가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물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했을 만큼 정밀도가 높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KT-SSM에 대해 외형과 지름이 미국 육군이 사용하는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고폭탄이나 열 압력 폭약을 넣은 관통형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KT-SSM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번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한화가 2014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017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2020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공장 화재 등 문제로 3년이나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2년부터 실전 배치되면 한국 육군은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 80km의 천무 다연장 로켓, 120km의 KT-SSM, 사거리 300km의 ATA-CMS 등 다양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전력을 고루 갖추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K9 자주포를 수입한 국가들이 정말 폭풍 감동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릴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11월 초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K9 자주포에서 운용하면 사거리가 54km로 늘어나 우리 군의 중심지역 타격과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항력 감소 방식을 사용하는 K307과 K3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폭탄이든 K307은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탄 끝에 장착해 K9 자주포 기준 최대 40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310은 사거리가 36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이 보다 긴 사거리를 가진 155mm 포탄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핵심 기술 과제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과 달리 항력 감소 방식과 로켓 보조 추진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독특한 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 사용 이후 내장된 고체 로켓이 점화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기준 고폭탄의 경우는 54km,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포탄은 45km의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조 원대 예산 규모인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향후 군이 11만 4천여 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경 양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수출 가능성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998년 개발 완료된 K9 자주포는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명품 무기입니다.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으로 대북 억제력의 핵심 수단으로 어느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개발된 후발 자주포였지만 국제 방산시장 등장 이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성능과 착한 가격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아온 K9 자주포가 이제는 경쟁자들을 멀찍이 따돌리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지난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되었으며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Z-45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독일 PZ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 자주포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 왔지만 수출 실적에서는 K9 자주포에 크게 뒤처진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독일 PZH-2000의 한 문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K9 자주포의 2배가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점은 K9 자주포의 경우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운영 중이며 향후 호주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국 가운데 몇몇 국가는 K307과 K310 포탄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155mm 사거리 연장탄 가운데 고폭탄을 사용하는 포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탄은 사거리가 늘어나면 오차도 같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중 고폭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장착해 명중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용 탄도 수정 신관은 해외 도입과 국내 연구 개발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K9 자주포의 성능은 검증된 상태여서 이번 탄의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수입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